안녕하십니까. 가정뉴스 김병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은현주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부는 게 성큼 가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가을하면 독서의 계절이 떠오르는데요. 그래서인지 주변에 책을 보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과연 상상하기에는 얼마나 될까 궁금합니다. 배움을 위해서 진정 필요한 것은 이해하고 상상하는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상상력이야말로 배움을 가능케 하고 모든 예술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어린이들에게 무한한 상상력을 키워주는 도서관 이야기를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사직도서관, 이명호 기자가 찾아갔습니다. 여기는 광주시 남구 양림동에 위치한 광주시립 사직도서관입니다. 지난해 4월 주변 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을 시작해 올 7월 초 다시 문을 열었는데요. 주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서기 위해 주변 담장을 허물고 벤치를 설치하는 등 편의시설도 마련했습니다. 특히 어린이실은 기존 면적의 2배가 넘는 공간으로 확장했습니다. 현관 입구에서의 아기자기한 모습은 아이들에게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할 것만 같습니다. 어린이실은 모두 3만 1,000여 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호기심을 채우기 충분한 의자와 책상도 있습니다. 또한 도서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대, 북카페, 시원한 바람과 햇빛을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바깥 전망을 볼 수 있도록 한쪽이 전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책장마다 빼곡히 차있는 다양한 학습 만화는 아이들에게 큰 인기입니다. 소환지나 서유지 같은 어려운 이야기들을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곳에는 최신 영상기기가 갖춰져 있습니다. 네, 이 빅키룸터 장소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공간인데요. 먼저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토요일에 필리핀 원어민 선생님과 영어 동화 스토리텔링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또 구연 동화 선생님께서 재미있는 책에 대해서 들려주시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주말에는 영화 감상도 하고 있고요. 책 읽어주는 방 한쪽에는 수유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엄마와 아기가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수유할 수 있도록 잘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방에 있어서 마치 집에 와서 애들 책을 읽어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애들도 편안하고요. 엄마도 집에서 이 책을 읽어준 것처럼 너무 좋거든요. 지금까지 새롭게 바뀐 사직도서관 어린이실을 둘러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보다 넓고 쾌적하게 바뀐 사직도서관에서 올 주말 아이들과 풍성한 가을을 맞이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가정뉴스 제작단 이명호 기자였습니다. 휴일 아침이면 남구 효천역 앞 8차선 대로에는 시외로 빠져나가는 차량들이 길게 줄을 서곤 합니다. 대부분 휴일 나들이를 시외로 나가기 때문인데요. 의외로 도심 속에도 우리 고장의 역사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문화유적들이 많다고 합니다. 김혜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병모 씨 가족은 휴일을 맞아 양림동의 문화유적을 답사하기로 했습니다. 출발에 앞서 가족들이 지도를 보며 오늘 답사할 순서를 의논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 된 호랑가지 나무의 군락이 있는 숲, 100년이 다 되어가는 유서 깊은 건축물, 수십 명의 미국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의 사연 많은 무덤 등 양림동은 200년 동안 쌓인 역사와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수령 400년이 넘는 호랑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사시사철 잎이 푸른 나무로 광주시의 지정기념물입니다. 호랑가시 나무는 잎 끝이 가시처럼 뾰족해 호랑이의 등을 긁는 데 쓸만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수피아 여고에 있는 광주 3.1 만세 운동 기념 동상입니다. 동상 뒷면에는
1919년 당시 일제에 구속되어 옥고를 치는 교사와 학생 23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곳은 월슨 선교사 사택입니다. 1910년경 건축된 것으로 이 건물에서 전쟁고아 보육이 시작되어 사회복지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이외에도 양림동은 광주 최초의 고아원인 충효원 등 다양한 역사 유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지난 선선한 가을 휴일, 가족들과 함께 내 고장 문화 유적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가족뉴스 제작단 김혜경 기자였습니다. 현대인들의 생활에서 자동차가 없는 세상이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교통 문제는 더욱 중요하겠죠. 매일 수만 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혼잡 지역에서는 교통사고 현황을 알려주는 전광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한 교통을 위해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횡단보도가 있다고 합니다. 김난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서남부 관문인 백운광장 앞입니다. 이곳은 매일 수만 대의 차들이 오고 가는 광주 남부의 부심지로 출퇴근 시는 물론이고 상시 전체 현상이 나타나는 극심한 교통 혼잡지입니다. 양림로와 대남로에서 나주 방면으로 진행하는 백운 로터리의 차량들입니다. 수많은 차량 사이로 횡단보도 앞에서 파란불을 기다리는 보행자들이 보입니다. 보행자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졌는데도 차들은 멈출 줄 모릅니다. 오히려 보행자들이 무단 진행하는 차량들을 살피면서 건너갑니다. 횡단보도 한가운데 서 있는 트럭을 조심히 비켜서 건너갑니다. 보행자 신호등에 파란불이 아직 켜져 있는데도 차들은 신호등을 아랑곳하지 않고 거침없이 지나갑니다. 방금 횡단보도를 건너오셨는데 차들이 지나거든요. 느낌이 어땠어요? 제가 이 신호등을 자주 건너는데 차들이 신호를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현상은 백운 로터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신호등에도 일부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봉선동 국제호텔 쪽에서 신호를 받고 직접 진입해 보았습니다. 운전자의 시야에 교통신호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는 무심코 진행하다가 보행자를 보고 급정거를 하게 됩니다. 이곳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세 방향 모두 신호등이 운전자의 시야 밖에 있어서 운전자가 신호등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웠습니다. 교통안전은 운전자, 보행자의 안전의식도 중요하지만 교통시설물이 정확하게 설치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행자를 위협하고 운전자를 당황하게 하는 백운 로터리의 교통문제, 모두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겠습니다. 이상 김난천 기자였습니다. 요즘 지구촌 전체가 바이러스 때문에 긴장하고 있는데요. 평소 청결은 기본이고 직접 재배한 수세미 오이로 어린 새 자녀들과 함께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집이 있어서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광주시 남구 조화동에 사는 한 가족의 집입니다. 아버지 이용석 씨는 지난 4월 시골 장터에서 수세미 모종을 사와 심었습니다. 집안 뜰 곳곳에 가족들의 건강을 위한 수세미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수세미는 덩굴성 한해살이 풀로 8, 9월에 노란 꽃이 피는데 열매는 녹색 원통형이며 섬유질이 발달해 있습니다. 질긴 열매 섬유로는 수세미를 만들고 줄기에서 나오는 즙은 향수나 화장품의 원료, 해열제 등의 약재로 사용합니다. 가을에 수세미를 수확해 배와 도라지를 넣어 즙을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이용석 씨 가족도 수세미를 수확해 온 가족이 함께 수세미 효소를 만들어 봅니다. 먼저 수세미를 깨끗한 물에 잘 씻어줍니다. 그리고 수세미를 잘게 썰어줍니다. 노란 설탕과 수세미를 1:1 비율로 잘 버무려서 유리병에 3분의 2 정도 차곡차곡 재워둡니다.
뚜껑은 한지로 2겹 정도 덮은 다음 시원한 장소에 보관하면 됩니다. 5개월 동안 발효시킨 후 즙과 따로 분리해서 즙만 5개월 더 숙성시키면 몸에 정말 좋은 효소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용석 씨 부부는 아이들 기관지에 좋다는 즉석 수세미 주스도 만듭니다. 미리 준비한 수세미를 알로에, 요구르트와 적당히 섞어 믹서에 갈아줍니다. 자, 맛있는 수세미 주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요구르트 맛도 나고요. 새콤달콤 맛있어요. 지금까지 수세미를 이용한 효소와 만들기, 즉석 주스 만들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가정에서 직접 수세미를 길러서 해보시면 어떨까요? 가족 간의 정도 더 두터워지고 건강도 지킬 수 있어서 일석이조 아니 일석삼조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가족뉴스 제작단 이명진 기자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콩 하나를 심을 때에도 반드시 세 알을 심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땅속의 벌레 몫이고 또 하나는 새와 짐승의 몫, 나머지 하나가 사람 몫이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자연의 주인이며 함께 살아야 할 동반자로 여겼던 조상들의 지혜로움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자연뿐만 아니라 사람 간의 관계도 멀어져가는 요즘 나만이 아닌 함께 나누며 사는 여유를 되찾는 넉넉한 가을 되시길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만드는 행복한 가족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가족 뉴스 프로그램 제작하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探し物は何ですか？見つけにくいものですか？カバンの中も机の中も探したけれど見つからないのにまだまだ探す気ですか？それより僕と踊りませんか？夢の中へ夢の中へ行ってみたいと思いませんか？休むことも許されず笑うことは止められてはいつくばってはいつくばって一体何を探しているのか探すのをやめた時見つかることもよくある話で踊りましょう夢の中へ行ってみたいと思いませんか？探し物は何ですか？まだまだ探す気ですか？夢の中へ夢の中へ行ってみたいと思いませんか？